안녕하세요, 인사이트 IT입니다. 오늘 새벽에 아이폰 17 시리즈가 공개되었죠. 갤럭시 폴드를 잘 쓰고 있지만 항상 투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브로 쓰던 아이폰 16 프로를 대체할 아이폰도 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아이폰 17 모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프로 시리즈부터 살펴볼게요. 원래는 프로랑 프로 맥스의 스펙이 조금씩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는 디스플레이 크기랑 사이즈 외에는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에서도 그냥 프로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가격부터 보시면 작은 프로 모델이 179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프로 맥스는 19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작은 프로 모델이 155만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단 진입 장벽이 처음부터 상당히 빡세졌죠. 저장 용량이 128기가에서 256기가로 늘어나긴 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전작보다 가격이 9만원씩 비싸졌어요. 이 정도 가격을 감수할 만큼 업그레이드가 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를 살펴보면은 일단 후면에 거대한 카메라 섬이 눈에 띄는데요. 4800만 화소 카메라 3개를 탑재했는데 기존의 아이폰 16 프로도 메인이랑 초광각은 4800만 화소였고 망원 화각만 1200만 화소였는데 이번에 3개 다 4800만 화소로 통일되었네요. 덕분에 망원도 8배 광학 줌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5배 광학 줌인까지만 됐었는데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카메라 섬 덕분인지 프로 기준으로 무게는 199g에서 206g으로 더 무거워졌습니다. 프로 맥스는 227g에서 231g으로 더 무거워졌고요. 아이폰 16 프로는 티타늄을 썼었는데 17 프로부터는 알루미늄 소재로 바뀐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티타늄 재료 수급 문제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쉽네요. 두께도 8.75mm로 기존의 8.25mm보다 더 두꺼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프로 모델에서 두께와 무게는 거의 포기한 거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이게 아쉬우면 에어를 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셀피 카메라도 1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이건 아이폰 에어랑 기본 모델도 동일하게 들어와서 프로만의 차별점은 아니에요. 또한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라고 정방형의 센서와 초광각 렌즈를 사용해서 가로 세로 구분 없이 단체 셀카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프로 시리즈의 차별점은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영상 재생 기준으로 역대급인 최대 37시간 사용이 가능해서 다른 아이폰 모델들보다 월등히 높은 사용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어서 아이폰 에어 모델 살펴보죠. 특이한 게 아이폰 17 에어가 아니라 그냥 아이폰 에어라고 하는데 기존 시리즈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넘버링을 하겠다는 것 같네요. 그만큼 특별하게 설계된 모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256기가 모델 기준으로 15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께와 가벼움을 강조한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요. 6.5인치의 대화면에 120Hz의 고주사율 프로모션까지 지원합니다만 두께는 5.6g에 불과하며 무게는 165g으로 날렵한 모습입니다. 프로는 소재가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지만 에어에는 그대로 티타늄을 적용했어요. 덕분에 무게도 가볍게 뽑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도 카메라 버프가 좀 묵직하죠. 여기에다 또 플래토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애플이 이런 건 참 잘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이름을 붙여서 마치 의도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얇게 만들어도 여기를 이렇게 두껍게 해두면은 이거는 약간 반칙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카메라 부분을 보면은 아랫부분보다 거의 3배는 두꺼운 모습입니다. 이 카메라는 싱글 카메라로 4800만 화소의 f1.6 렌즈가 탑재되었고 화소 크롭을 통해 1200만 화소의 무손실 2배 망원까지 지원합니다. 초광각이 없는 게 아쉽지만 2배 망원과 함께 쓰면 그런대로 쓸만할 것 같긴 해요. AP는 아이폰 17 프로와 동일하게 A19 프로가 탑재되었는데 GPU 하나만 빠진 구성입니다. 아이폰 17 프로와 함께 프리미엄 모델로 포지셔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런 초슬림 폰에서 중요한 게 배터리 사용 시간일 텐데요. 애플에서는 아이폰 에어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동영상 재생 기준으로 27시간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와 비교했을 때 4시간 더 긴 사용 시간을 가진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실사용에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체감되는 사용 시간은 출시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실물 심카드는 지원하지 않고 eSIM만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두께와 무게 때문에 유심 트레이를 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국내 통신사 모두 eSIM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따로 신청을 해야 하고 자주 스마트폰을 옮기는 저는 물리 유심 카드가 더 익숙하고 편하더라고요. 아이폰 에어를 선택하기 전에 참고하셔야 할 부분일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기본 모델인 아이폰 17입니다. 아이폰 17의 디자인은 아이폰 16에서 리프레쉬된 디자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전에 아이폰 10 시리즈를 생각하게 하는 위아래로 배열이 좀 클래식해 보여서 저는 새 모델 중에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화면 주사율인데요. 드디어 기본 모델에도 120Hz의 프로모션 고주사율이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를 구매했던 이유도 이 주사율 때문이었는데요. 작년 아이폰 16까지도 겨우 60Hz만 지원했었는데 이제 아이폰 17 기본 모델에서도 프로와 같은 고주사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도 6.3인치로 기존보다 베젤을 줄여서 더 커졌고 기존의 원가 절감 느낌을 벗어나고 프리미엄에 가까워졌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메인 관광 렌즈와 초광각 렌즈를 듀얼로 탑재하는데 프로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 4800만화소 스펙이에요. 아이폰 16에서는 초광각 렌즈가 1200만화소였는데 이번엔 프로와 같은 48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아이폰 17 프로의 트리플 렌즈에서 망원 렌즈만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원 렌즈가 빠졌지만 메인 렌즈에서 손실 없는 2배 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을 담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가격을 보시면 129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작년 아이폰 16의 256기가가 140만원이었거든요. 이걸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저렴해졌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다만 두께와 무게는 조금씩 더 늘어났는데요. 두께는 7.8mm에서 7.95mm로 미세하게 늘어났고 무게도 170g에서 177g으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가볍다고 느낄 수준일 것 같아요. AP는 프로나 에어라인의 A19 프로와 급나누기를 해서 프로가 빠진 A19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램도 프로나 에어는 12기가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아이폰 17 기본 모델은 8기가로 한 단계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최대 30시간 동영상 재생으로 공개하고 있어서 아이폰 에어보다 사용시간이 더 긴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저는 항상 프로나 프로 맥스 시리즈를 번갈아 가면서 썼었어요. 가장 큰 이유가 프로모션 고주 사유를 쓰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번에는 아이폰 17로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그 무거움과 두께를 감수하고 더 비싼 프로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에어는 얇은 게 신기하긴 하지만 가성비 관점에서는 아쉽고 초광각이 빠진 싱글 카메라가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을 내리면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비싸고 두껍고 무거워졌지만 아이폰 17만은 용량 증가를 감안하면 오히려 저렴해지고 프로모션 고주 사열이 추가되어서 가장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모델로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아이폰 16까지는 기본 모델이 너무 다운스펙이었는데 이제야 정상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아이폰 17 언박싱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